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여정,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제품의 탄생부터 단종까지 그 복잡한 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로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그러니까 PLM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PLM 전문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안티삭스보올이나 안세미 임모넨 저서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더라고요. PLM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운영 방식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접근법이라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PLM이 대체 어떻게 그 복잡하게 얽힌 제품 정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걸 도입하려면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그 핵심을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뭐 정보 과부하, 이런 걱정 없이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전달 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PLM의 본질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PLM을 그냥 좀 고급 파일 저장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PLM의 진짜 핵심은요. 제품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작해서 폐기될 때까지 그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모든 정보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세스까지. 이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협업을 더 잘하게 만들고 또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전체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전체론적 접근이요. 하긴 요즘처럼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부서도 많고 외부 협력사들도 막 얽혀 있고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진짜 중요하겠네요. 뭐 예를 들면 부서마다 도면 버전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변경 사항이 제때 공유가 안 돼서 문제 생겼던 경험.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PLM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네. PLM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말씀하신 그 정보 관리 및 품질 향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찾기도 힘들었던 제품 관련 정보들 있잖아요. 이걸 딱 표준화된 방식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서로 안 맞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그 품질 저하의 악순환, 이걸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그 항목, 아이템 관리랑 문서 관리, 이게 이 기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아, 네네. 정보 찾느라 시간 버리고 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재작업하고 생각만 해도 진짜 비효율적이네요. 이런 낭비를 줄여서 정말 중요한 핵심 업무에 집기나 시간을 벌 수 있다. 이거군요. 근데요, 제품 개발하다 보면 계획 변경은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변경 사항들은 또 어떻게 관리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변경 관리, 이게 PLM의 또 다른 정말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변경 요청, 이걸 ECR이라고 하죠. 그리고 변경 지시, ECO,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왜, 무엇을 바꿨는지 투명하게 다 기록하고 또 승인 절차를 거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설계 오류를 확 줄이고 또 변경된 정보가 모든 관련자한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변경 누락이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는 걸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안전장치. 하긴 팀원들이나 협력사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거나 심지어 막 다른 나라에 흩어져 일하는 경우도 요즘 많잖아요. 그러면 협업 강화, 이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웹 기반 PLM 시스템은요, 지리적인 제약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는 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협업 환경에서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그냥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정보를 보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나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이야, 기능만 들어보면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막 잘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들에서 혹시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 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정말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변화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PLM 도입을 단순히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조직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문화 자체를 바꾸는 변화 관리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사람이 이 변화에 저항하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아, 변화 관리. 단순히 뭐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하고 뭐 매뉴얼 나눠주고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첫째는요, 경영진의 아주 확고한 의지,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 이게 없으면 사실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인데요. 현재 우리 조직의 문제점, 이걸 보통 ASIS라고 하죠. 이걸 정확히 진단하고 PLM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목표, 토비, 이걸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시스템 선택인데요. 이게 또 중요해요. 무조건 그냥 우리 입맛대로 고치는 맞춤 개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것보다는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표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 보수나 업그레이드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아, 표준 기능 활용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막 모든 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기능을 오픈하는 방식. 이걸 페이스트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위험 부담도 줄이고 사용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니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 물론 사용자 교육이나 또 초기부터 사용자들을 참여시키는 거.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군요. 결국 PLM 성공의 열쇠는 그 기술 잡계가 아니라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 하는 조직의 역량에 달렸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도입을 고민 중이라면 기술 사양 검토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변화 관리 전략에 공을 들여야겠어요. 근데 아까 PLM이 제조업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용이 된다고요? 네, 그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형태가 없는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모듈화해서 관리하는데 PLM의 원칙이나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융상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서비스 구성 관리 같은 데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서비스 개발이나 변경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서비스의 제품화. 그렇군요. 결국 PLM이라는 게 제품 출시 시간, 그 타임 투 마켓 단축이나 개발 비용 절감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 지표, KPI 개선에도 기여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방대한 제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해서 이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나 데이터 마이닝의 역할이겠죠. 이걸 통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거군요. 단순히 뭐 운용 효율 높이는 도구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의 핵심 전략 실행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PLM 시스템은 단순히 제품 데이터를 담는 그릇, 그 이상이라는 거죠. 정보의 품질 자체를 높이고 복잡한 변경 과정을 통제하고 조직 전체의 협업을 강화하는 일종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활용은 기술 도입 자체를 넘어서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용하려는 조직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PLM의 핵심 원칙들, 뭐 정보의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협업 강화 이런 것들이 꼭 제품 개발이라는 영역에만 유효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혹시 여러분의 업무 환경 속에서는요, 제품은 아닐지라도 뭔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다른 중요한 정보나 프로젝트 혹시 없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거기에 이 PLM적인 사고방식, 이걸 적용해 볼 어떤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효율성이나 명확성을 높이는 원칙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탐구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